근데 매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최근에 그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 건물에 대해 매입했는데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임차인이 바로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쵸. 참 저희 나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특이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을, 근데 이것도 이제 약자를 위한 임차 보호법인데 임차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힘든데 현재 있는 임대인한테 뭔가 거부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에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억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데 난 이 임차인이 너무 싫어서 내보내고 싶은데 10년 보장해줘야 되고 이래서 임차인은 건물주가 선택을 못하게 해놓고 반대로 임차인은 들어온 지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건물주 바뀐다 승계하겠냐 나 싫은데요 하면 나갈 수 있는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면 요거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제 계약을 쓰고 잔금 전에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잔금 치르고 나서 야 임차인이 나간다는데 어떡하냐 내가 계약하고 그때 물어봤을 때는 안 나간다 그랬어 라고 주장해버리면 또 답이 없거든요. 뭐 녹취를 해놓을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은 계약을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합니다.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죠. 그러면 매도자분한테 얘기를 드려야죠. 대표님 요거 잔금 치르기 전에 임차인을 저희가 한 차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승계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잔금 날짜 한 2주 전에는 임차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연락해서 건물주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미리 고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밍 맞춰서 전화를 해서 한 차례 만나겠습니다 라고 계약시 때 동의를 구합니다. 임차인 승계 확인서라는 확인서를 들고 기존에 이제 매도자분이 지급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저희가 최대 18명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 건물의 임차인 18명을 이틀에 32개. 32개. 뭔가 실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32개의 임차인이 있던 건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거는 32개를 3일에 나눠서 일정을 맞춰서 모든 임차인을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그 서류를 작성하죠. 이 서류를 작성하는 목적은 일단은 첫 번째는 매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한테 거짓으로 하는지를 중개인들이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사전에 확인하는 거죠.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퇴거하는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퇴거하는 날짜를 확인해서 미리 임차를 맞추기 위한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임시로 계약시 때 가져온 계약서와 이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 매수자도 보호,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매도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개인은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건 중개인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중개법을 따라도 어떤 이 중개를 하면서 이 중개인이 임차인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지를 중개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는 의무로 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 후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과 매도자, 매수자를 다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보고 그 임차인의 사업장에 가서 만납니다. 이 임차인의 도장과 서명을 받습니다. 그때 신분증도 받고요.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도 미리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수자분께 설명을 하죠. 이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찝고 이렇게 하면
통임대는 더 쉽죠.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만나서 이 건물주가 바뀌시면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건지, 나가실 의사는 있으신지,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 내용은 맞는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분이 저희는 승계할 겁니다 해서 승계 확인서에 임대차 계약 내용 동일하네요 하고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법인 도장이면 법인 도장을 찍고 찍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거래하는 시점, 계약하는 시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매도인도 깜빡하고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내가 권리금을 받았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권리금, 이 영업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건물주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 새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계약을 이미 쓰셨는데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중개인한테 요구를 하세요. 맞아요. 이 영상 보시면 그냥 원래 당연히 해주겠지, 당연히 해주는 중개인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주는 중개인은 몇 없어요. 원래 중개의 범위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후의 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래는 알아서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다 서비스였던 거죠. 그렇죠. 네. 저희는 100% 모든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멀거나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면 영상으로 통화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스캔을 해서라도 서류는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팁을 드리면 뭐 100% 조나민 이사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저는 한 번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는 통임차는 아니었고요. 1층 임차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임대 부분을 차지하는. 네. 그래서 매수자분은 이 임대료가 크기 때문에 이자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남는 부분이고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셨는데 당연히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썼죠. 저희가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기업이었어요. 여기가 직영점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러니까 너무 신뢰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매니저급, 이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금액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 퇴거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보증월세 이건 맞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 확인해서 서명까지 다 받고 법인의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과해서 문제 없겠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소리냐, 이게 승계를 하겠다는 증거로 작성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니저와 총괄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승인이 난 거고 우린 본사다. 본사의 지경으로 확인을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그때는 약간 트러블이 있었죠. 그러면 그 법인에 제가 대표님까지 찾아가서 이걸 받았어야 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담당자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한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절차에서 승인이 떨어진 거 아니겠냐. 당연히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하지. 이건 기만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 최고 이 윗선에서 퇴거하겠다라고 하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임차인 보호법상 퇴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래도 그나마 잔금 전에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잔금 거의 하루 이틀 앞두고 해결해서 제가 이제 매수자분한테 얘기를 했죠. 어떡하시겠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잔금을 미루시겠냐 아니면 어떤 소송으로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하시겠냐 선택하실 수 있다. 근데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덜컥 잔금을 치렀을 때 임차인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매수자분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 왜냐면 임차인 때문에 산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의 가치와 뭐 이런 시세나 이런 것 때문에 산 거는 사실이고 또 승소가 100%가 아니라면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어쨌든 이거의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임차인은 저희가 확인을 했든 안 했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무지했다 난 몰랐다라고 매도자분은 주장할 수 있으나 잔금 전에 이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 6개월은 보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6천만 원을 보전받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중개인인 저희 입장에서도 잔금이 끝나고 벌어지면 보통 다 저희는 책임이 없어요. 뭐 저희는 법상 이렇게 돼서 뭐 이거는 저희 실수가 아닙니다. 뭐 매도자도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거의 모든 그 피해는 매수자분이 보시기 때문에 이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해도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은 중개인이 먼저 해준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중개인이 이 부분을 조금 뭐 안 하는 중개인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요구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 불안합니다. 라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나마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로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안 해주시는 매도자분도 있고 이 부분에 더 이해를 못 하시는 매수자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 더더욱더 앞으로는 저희가 더 똑똑한 매수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매도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셔서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충분히 그거를 제공하되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차라리 계약 때 얘기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3층 임차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주변에 임차 이렇게 맞춰보면 며칠 안에 들어와요. 뭐 이렇게 하는 잘 맞추는 임차인 부동산이 있어요. 아니 여기 부동산에 맡기면 됩니다. 요런 이야기를 계약에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매도자분은. 인지하고 있으면 숨기시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설명을 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럼 통임차는 위험하구나. 그건 아닙니다. 각각의 건물마다의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건물의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 건물 내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통임차이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갔을 경우에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잔금 전에 미리 임차인 확인을 꼭 해야겠다. 또는 개별 임차가 돼 있다 하더라도 방금 소미 회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층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포지션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개별 건물마다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잔금 전에 임차인 확인을 꼭 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댓글이나 뭐 이메일로 그 서식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안전하고 좀 좋은 중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